삼청교육대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내각을 조정, 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1980년 8월 4일 사회학 1소 특별조치 및 계엄포고령 제19호에 의한 삼청 5호 계획에 따라 설치된 군대식 기관이었다. 사회학 1소 특별조치는 당시 전국을 휩쓸고 있던 양은이파, 서방파, 오비파 등 3대 깡패 조직과 일반 깡패 등을 제거하여 민심을 얻으려는 정권 차원의 조치였다. 하지만 해당 조치에 의해 연행된 대상자에는 깡패와 폭력 조직원 외에 학생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전체 피검자의 3분의 1 이상이 무고한 일반인이었다. 일반적으로 그 설치 목적과는 달리 시행 과정에서 일부 무고한 시민에 대한 정부의 조직적인 폭력 및 인권 유린이 이루어진 대표적 사례로 여겨진다. 1979년 12.12 사건을 계기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월 31일 비상계엄하에서 국보위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국정을 좌지우지하였다. 국보위는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구축한다는 명목으로 사회 정화 작업을 추진했고 그 일환으로 삼청교육대를 설치했다. 삼청교육대의 명칭은 교육 대상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군경합동작전인 삼청작전에서 비롯되었다. 1980년 8월 1일부터 1981년 1월 25일까지 총 6만 755명이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체포되어 그중 순화 교육 대상자로 분류된 3만 9,742명이 군부대 내에서 삼청교육을 받았다. 1979년 12.6 사건과 12.12 사건 등 일련의 정치적 격변을 거쳐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발령한 후 5월 31일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국보위는 안보태세 강화, 경제난국 타개, 사회 안정으로 정치 발전을 사회학 1소로 국가기강을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소위 정치, 사회 정화를 위한 제반 조치들을 신속하게 실시하였다. 그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 삼청교육이었다. 신군부 세력은 국보위를 통해 국정을 주도하면서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사회 정화를 위해 불량배 소탕계획 삼청계획 5호를 공표하였다. 이 계획은 5.16 군사정변 직후의 국토건설단을 참고한 것으로 1980년 7월 10일경부터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 위원장 김만기가 주관하고 실무간사 서완수 등이 기한하였으며 삼청계획 5호는 국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안 과정에서 국무회의에 부의되었어야 하나 이는 이행되지 않았다. 계엄사령관은 국보위의 삼청계획 5호에 따라 1980년 8월 4일 계엄포고 제13호를 발령하여 각종 사회학을 단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정화하여 사회개혁을 이룬다는 명분 아래 사회학 1소를 위한 특별조치 및 계엄포고령 제19호를 발표, 폭력배와 사회풍토문란사범을 소탕하고 이들을 죄질에 따라 순화교육, 근로봉사, 군사재판 회부를 병행하여 뿌리를 뽑겠다고 선언했다. 불량배를 일제 검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포고령이 발령되기 전인 1980년 8월 1일부터 불량배 일제 검거가 실시되었다. 이로 인해 삼청교육이 적법한 절차에 어긋난 행위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계엄포고 제13호에 의거해 연인원 80만 명의 군경이 투입된 삼청작전으로 이 작전은 대외비로 진행되어 구전과자 및 폭력배의 목록을 미리 조사한 뒤 진행됐다. 첫 목표는 2만 21명으로 정해졌으나 파출소, 경찰서들 사이에 경쟁이 붙어 후에는 머리 숫자 채우기 식으로 검거가 진행됐다. 군경합동으로 영장 없이 검거된 시민들의 수는 6만 명을 넘었다. 1980년 8월 1일부터 1981년 1월 25일까지 국보위 지침상의 검거 대상인 개전의 정의 없이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불건전한 생활 영위자 중 현행범과 재범 우려자, 사회풍토문란사범, 사회질서 저해사범 등 총 6만 755명이 체포되었다. 피검거자들은 심사위원회인 보안사령부 요원, 중앙정보부 요원, 검사, 경찰서장, 헌병대 요원, 지역정화위원 등에게 A, B, C, D 4등급으로 분류되었다. A급은 폭력배 또는 불량배, 깡패의 수괴 및 간부, 깡패의 조물애기, 상습폭력자, 실형이범 이상자, 흉기 소지자,
강도, 절도, 밀수, 마약 현행범죄를 군사재판을 받도록 분류하였고, B급은 정치, 경제폭력배 또는 불량배, 상습 도박, 사기꾼, 계획폭력, 불량서클, 강도, 절도, 밀수, 마약, 재범 위험 등이 있는 전과자들로 삼청교육대 4주간 순화교육 후 근로봉사자로 분류하였고, C급은 폭력 사실이 경미하고 우발적, B급 중 정상이 참작된 자를 분류하여 삼청교육대 4주간 순화교육의 대상으로 분류하였으며, D급은 초범, 사안이 경미한 정상적인 학생 및 소년, 직업과 주소지가 일정해 개선 가능성이 뚜렷한 자들은 훈방 조치로 분류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서류상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일 뿐이며 실제로는 불시 검문시 신분증을 미지참했다는 이유만으로 B급으로 분류되어 삼청교육대로 검거되기도 했다. 전두환을 비방한 자는 가차없이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 국방부가 1982년에 펴낸 계엄사에 따르면 삼청교육대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대학 졸업자가 1.6%인 반면 초등학교 졸업자는 48.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차례 이상의 전과가 있는 사람은 8.2%인데 반해 초범은 22.3%이며 전과가 없는 사람은 35.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A급으로 분류되어 재판에 회부된 인원은 3,252명이었으며 D급으로 분류되어 훈방 조치된 인원은 17,717명이었으며 경찰서에서 훈방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39,786명이 순화교육 대상자인 B, C급으로 분류되었고 4주 교육 후 6개월간 노역, 2주의 교육 후 훈방 조치되었다. 순화교육 대상자 가운데는 학생 980명과 여성 319명이 포함되었다. 전체 피검자 중 전과 사실이 없는 자가 35.9%에 달해 불량배 소탕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억울하게 검거된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삼청교육대는 본래 4주간의 순화교육 프로그램일 뿐이었다. 입소 초기에는 장교들과 장군들이 4주 후에 보내준다, 훈련 잘 받으면 일찍 간다 등의 말로 안심시키며 동시에 시범 케이스로 무작위로 골라낸 훈련생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약속한 4주가 지나도 훈련생들은 풀려가지 않았다. 목봉체조는 덤이었다. B급만 16명은 이후 20여 개 부대에 분산 수용되어 근로봉사, 즉 노역에 동원됐다. 이 근로봉사는 훈련생들이 자원한 것으로 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군인들의 강요에 자원서를 강제로 쓰게 된 것이었다. 1981년 1월 24일 24시부로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그중 7,478명은 1에서 5년 사이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계속 강제 노역에 동원됐다. 교육과정에서는 구타와 얼차려가 빈번하게 실시되었고 지시불이행자나 태도 불량자 등은 별도로 설치된 특수교육대에서 혹독한 교육을 받았다. 순화교육을 마친 후 교육 대상자들은 계엄사령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복귀자와 근로봉사자로 재분류되었는데 미순화자로 분류된 B급 1만 16명은 순차적으로 9차에 걸쳐 전방 20개 사단에 수용되어 근로봉사에 투입되었다. 이들은 1980년 9월 8일부터 1981년 1월 16일 사회보호법 1980년 12월 18일 제정, 법률 제3286호에 의한 보호감호 처분 결정 시까지 근로봉사라는 이름하에 전술도로 보수, 진지 구축 및 보수공사, 자재 운반, 통신선 매설 등의 작업에 동원되었다. 국보위에서는 삼청교육을 마친 퇴소자에 대해서 전과를 말소하고 직업보도 등을 통해 갱생의 기틀을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보위의 당초 약속과는 달리 퇴소자의 재반 기록이 경찰서에 인계되었다. 당시 치안본부에서는 지속적인 보호관찰과 수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삼청 관련 기록을 전산자료화하고 1982년 1월 15일부터 1988년 6월 28일까지 범죄수사에 활용하였다. 아울러 행정기관에서는 내무부의 지시에 의하여 동면사무소별로 순화교육 이수자 사후관리 기록 카드를 작성하고 생활 환경을 관찰하였으며 주거 이전 시전입 동면사무소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퇴소자를 관리하였다.
1988년 여소야대의 정기국회에서 순화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가혹행위는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국방부에서는 교육 중 5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삼청교육대의 설치가 불법이며 교육 과정에서 각종 인권 유린이 있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982년 대한민국 국방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총 사망자는 54명으로 질병 36명, 구타 10명, 총기사고 3명, 안전사고 2명, 자살 2명, 미상 1명이다. 사병 가운데서는 폐염증, 폐렴 9명, 급성심부전증 7명, 기도 폐쇄 4명, 공박염 3명, 간경화증 3명, 뇌출혈 2명, 그리고 뇌암, 궤양성대장염, 폐결흉, 소장 폐쇄, 폐결핵, 심내막염 및 전색증, 만성심부전증, 장관내 출혈이 각각 1명이었다. 노태우 정부 당시 피해 사례 접수를 시작했을 때 접수된 추가 건수에 따르면 군부대 내 사망 54명, 후유증 사망 397명, 부상 및 상해 2,786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었다. 노태우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내건 단체 소송은 시효가 지났다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2003년 12월 29일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16대 국회에서 제적 의원 206명 중 반대 2표, 기권 11표, 찬성 193표로 통과됐다. 2004년 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관보에 실리면서 공식적으로 제정됐다.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강제노동과 구타에 시달린 끝에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힌 후 계엄법 위반 유죄 판결과 함께 1년간 옥고를 치렀던 한일영 씨는 2015년 재심을 청구한 뒤 기각과 항고 끝에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 제13호가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라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그리고 약 40년 만인 2020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과거 국가에 의해 헌법 질서가 유린되던 암울한 시기에 억울하게 복역했다며 한 씨에게 사과했고 선고에 앞서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다. 부산지법도 삼청교육대 순화교육을 거부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됐던 67세 남성에게 재심에서 2020년 4월 무죄를 선고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1950년부터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을 한 이승만 일당이나 독재 정권 박정희의 만행과 전두환의 광주 학살과 삼청교육대 만행, 형제복지원 만행 등을 일으키고 천수를 누린 전두환을 사형시키지 않은 정치권과 적폐 정권의 분노가 난다. 그 후에도 이명박과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일으킨 정권들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그런데 윤석열이 또다시 전두환과 이명박, 박근혜를 흠모하며 대통령이 되겠다고 설치고 있다. 절대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하고 꼭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과거의 적폐들과 친일파들을 처단하여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